경북대학교 한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정병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는 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올해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좀 숫자가 준 것 같네요. 날씨가 지난주 금요일이 상주라고 아마 11월 7일에 입동입니다. 추울 때는 됐는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체감 온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양풍이 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아직 이쪽도 양풍이 되지 않고 원래는 일기예보이라는 양풍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건강관리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저는 주로 옛날 선생님들이 남긴 글들을 읽고 그걸 쉽게 풀이하고 해설하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그런 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얻거나 또 힘들 때 이분들의 글을 읽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또 정하기도 하고 그런 글들을 제가 오늘 좀 모아봤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의 시간도 있고 또 지금으로 보면은 수백 년 전의 시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인생 살아가는 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여러 경우를 우리가 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그런 글에서 인생의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추려가지고 오늘 2시간 동안 다양한 우리 조상들의 그런 생각이나 슬기로운 것들과 모신 여러 선생님들께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이 내용은 시대별로 순서대로 지금부터 먼 시기를 맹세하고 시대 순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글은 최치원 선생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혹시 해인사, 가야산에 해인사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오늘 소개할 제가야산 독서강이라는 이 시가 혼자 옷을이라는 글인데 아들에게 준 5가지 교훈이라는 글을 보면 강민의 아들이라는 글입니다. 근데 이거는 도둑 이야기인데요. 대도 큰 도둑이 되는 방법 이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면 지혜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습득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워낙 많은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지식이 넘쳐나요.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습득하면 되는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우신 게 아니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터득해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많이 아는 거하고 지혜는 좀 다르죠. 별개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없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제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도덕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버지 도덕과 아들, 그러잖아요. 이 아들, 아버지 도덕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도둑질 하기 어려우니까 아들 도덕이 그 자기의 노하우를 다 전해줘요. 그러니까 이 습득을 한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평생 했던 그런 기술, 도덕 기술이죠.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를, 그 지식을 이제 전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기고만장해진 거죠. 이제 아버지의 그 기술을 다 자기가 습득을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최고의 도둑이라고 이제 기고만장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얘가 지금 물론 기술은 다 습득했지만 기술 위에 시혜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얘는 기술은 있고 누구죠? 기고만장하니까 이렇게 두었다가는 이제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어떤 방법을 생각하냐면은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게 배우가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희의 너는 아직 지혜를 갖지 못했다. 기술은 전수받아가지고 깨어나지만 아직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충고를 했는데도 아들은 이제 듣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뭔가 아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극약 처방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부잣집을 보물창고를 알려주면서 이제 그 보물 훔쳐라고 시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그 부잣집의 보물창고로 들어갑니다. 아들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문을 닫아요. 창문을 잠그고 나서 일부러 막 소리를 지릅니다. 주인이 달려오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고 주인이 보물창고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 도둑이 된 줄 알고 주인이 이제 창고로 달려왔는데 자물쇠가 걸려있거든요. 아버지가 자물쇠 밖에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밖에 자물쇠가 걸려있으니까 그 안에 도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돌아오죠. 자,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옵니다. 이게 밖에서 아버지가 자물쇠를 나가는데 풀어줘야지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돌아오고 아버지가 돌아와요. 그럼 아들은 이제 갇힌 거죠. 보물창고에. 나올 수 없잖아요. 나오려고 하면 자물쇠를 누군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들이 생각을 계속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톱으로 막 벽을 막 뜯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주인이 벽을 벽에 막 끄는 소리가 나니까 이가 이제 쥐가 들어가는 줄 알고 주인은 벽을 막 끄게 되는 소리가 나니까 분명히 이 창고에 쥐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쥐를 잡으려고 문을 열립니다. 일단 문을 열게 하는 데 성공했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